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보이시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뭐 유튜브를 갖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오전에만 살짝만 그냥 댓글 조금 보고, 정보 뭐 요즘에 이제 간밤에 무슨 얘기가 나왔나 이런 것만 보고, 비트코인 시세는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봐요.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볼 필요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코인 투자 하시는 분 중에 98%는 큰 돈을 못 벌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큰 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거기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산 사람이 15만 원에 팔고 좋다고 막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디센트럴랜드를 100원에 사서 300원에 팔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원에 사서 50원에 떨어졌을 때 손절하고 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이건 말씀드리는 거는 코인 시장이라는 게 이런 단편적인 뭐 지금 현재 숫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큰 그림을 못 보면 여기서 절대로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큰 돈은 절대로 못 번다는 거죠. 2% 정도만 몇백억 이상 되는 돈을 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있다고 하더라도 큰 돈을 못 벌어요. 이건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장기간 오랫동안 버티시면 아마 이 2%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아담 아론이라는 분이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CGV 그런 어떤 그 영화 체인의 대표인 사람인데 미국으로 따지면 뭐 한국의 CGV 같은 그런 AMC라고 거기 체인의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1분기까지 어떤 뭐 여기 보면은 그 도지하고 시바 코인을 추가를 시켜서 결제 뭐 상용화 시킬 거다. 근데 3월까지 마무리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지금 뭐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지금 공포와 충격이 휩싸이면서 이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라서 뭐 사람은 그렇거든요. 시세가 올라가야 확신을 내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45만 원일 때, 50만 원일 때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전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가요? 예. 그거를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현실화돼서 결제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그게 상용화되는 원년이 될 거고 규제안이 도출돼서 규제 아마 원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상자산은 엄청나게 규모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PM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미국 거거든요. 떨어졌어요. 유럽도 떨어졌는데 미국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향후에 안 좋을 거다에 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 관리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없앤다는 명분 삼아서 그냥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떠들고 있던데 연준에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행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예측치가 60이었는데 58.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경기가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제조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그거죠. 여기도 뭐 찬물을 끼얹는 격이죠. 사실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그냥 다 그냥 뭐 시장에 의미 없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확장되고 좋아질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이 지표였어요. 9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 꺾인 거예요. 1월 달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얘기를 이거를 뭐 트리거 포인트 삼아서 사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자, 금리 인상할 거다, 테이퍼링 할 거다. 자, 유로존도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에요. 지금 현재 어저께 제가 생산자 물가지수 다른 나라들 몇 개 보여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자연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아마 FOMC에서 회의에서 아마 분명히 거론을 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자 PPI가 떨어질 확률이 높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가 어저께 이제 저녁에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증가했다, 실업자가 늘어났다라고는 물론 볼 수는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속력이 아마 여기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은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12월 30일 날 나왔고 1월 6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4일에서 이제 7일이 지나면 또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자 이게 청구자 지수가 실업자 청구자 지수가 그러면 여기서 또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말 바꾸기를 아마 또 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미국 실업수당 21만 청구, 팬데믹 이전 수준 유지한다. 새해 들어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 상당수 학교와 사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어 향후 고용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결론 지어서 기사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자, 어쨌건 시장에선 분명히 반응을 할 거고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아마 말 바꾸기를 이번 달 뭐 중반이 됐든 하반기가 됐든 분명히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업률이 12월 3일 날 뭐 4.25 예측치가 4.5였는데 하락해가지고 이게 발표되면서 사실은 이것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1월 7일 날 오늘이 이게 실업률이 아마 발표 근데 예측치가 4.1인데 예측치보다 약간 떨어진다라고 약간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은 아마 미미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12월 3일 날 이 얘기가 나왔고 1월 7일 날 나왔는데 다음 달이 되면 또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아마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어떤 중앙정부 입장으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은 한다?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는 여기 보면은 4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뭐 추가했다. 뭐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하락세 중에. 그런데 46,553달러 기준으로 해서 자,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서 4만 3천 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 그래서 55억 달러 정도 늘렸다. 고래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사모으고 있는 거고 개인들은 숫자가 하락하니까 확신을 못 갖고 떠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절하고 나가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비디오를 보고 다시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언제나 시장은 그 사이클이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땡글을 예전에는 이제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그리고 땡글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말고는 우리가 볼 게 없었어요. 2016년만 해도 이때만 해도 2016년 12월 5일 날 여기 보면 이더리움 14,000원에 구매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힘든 거죠. 이 당시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제 기억에 28,000원인가? 7, 8,000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마 14,000원? 뭐, 요 언저리인가? 여기에서 아마 더 많이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14,000원에 구매했는데, 폭락을 하니까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분이 이때 당시에 2016년 12월 5일 날 완벽한 전자화폐 초보가 우연한 기회로 코인 세계로 입문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꽤 큰 돈을 들여서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현재 상황은 멘붕 자체입니다.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며 위로를 구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코인 세계를 떠나는 게 나을 것일까? 땡글 회원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지금 가격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재밌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이게 5년 전인데 거의 일단 손절매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누군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이 말도 되게 재밌죠. 근데 뭐 사실적인 거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근데 사실상 앞으로 어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조차도 앞으로 하드포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당시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실체가 있잖아요.
예, 그래스칼 자산운용사에서 기관 투자가들을 필두로 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계속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 비트코인은 선물 시장이 있고, 현물 승인에 관한 거는 코앞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선물이 있고, 현물도 신청이 들어갈 거고,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절하고 떠나야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군가가 되게 좋은 댓글을 적어줬어요. 저도 올해 가상 화폐 시장에 알게 되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손실이 많다. 이더 하드포크하고 쭉쭉 올라줄 때는 기분이 좋았죠. 그러다가 이클 나오고 나서 폴로닉스로 다 옮겨서 괜히 트레이딩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더 1000개 정도 줄어들고 지금 1000개면은 이게 시세로 환산했을 때 얼마일까요? 정말 이때는 개인들이 보유한 게 1000개, 2000개, 5000개 이 정도씩은 보통 누구나가 다 가지고 이때는 가격이 쌌잖아요. 예. 지금 가격 떨어진 것만까지만 하면 처음 투자 금액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개수로 환산하면 3분의 1, 지금 채굴하면서 이더 개수를 늘려가고 있긴 한데 정말 암울하네요. 예, 이때 가격이 뭐 14,000원에서 훨씬 떨어졌으니까 10,000원 이하로 저도 이제 이때 해킹 사태, 이더리움 해킹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저도 이더리움을 되게 많이 버렸거든요. 이때. 예, 그래서 손실이 되게 컸었어요. 예, 그래서 뭐 더 떨어져서 10분의 1 되면 진짜 속은 쓰리겠지만 그래도 전 기다리려고요. 오래 기다렸던 호재들에 전혀 올려주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만 진짜 6개월만 안 보고 싶은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와 보게 됩니다. 예, 똑같아요. 예, 이때 뭐 몇천 원 안 했을 때 이더리움이 몇천 원까지 떨어졌었을 때도 사람 심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리고 라울팔은 2030년까지 합리적인 기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0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 진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사람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가상자산 시장은 3차 산업의 어떤 그 파이가 줄어드는 거를 그대로 흡수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전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라울팔이 얘기한 것도 뭐 빗나가긴 했어요. 예, 사실은 플랜비가 얘기한 것도 빗나갔지만 뭐 이분들은 다 연말 엄청 상승하고 뭐 2022년 언제까지 어느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늦어졌을 뿐이지 이게 뭐 안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전체 파생 상품 시장을 보면 1000조 달러입니다. 여기에서 100배인 250조 달러 자산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사상 모든 자산군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성장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작년 뭐 이더리움 상승을 원래 예측을 했었는데 12월에 강세장이 끝나지 않고 대신 6월경까지 영전된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늦어졌을 뿐이에요. 12월에 강세장이 안 왔을 뿐인 거고 1월 초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럴 뿐이지 한두 달 늦춰졌을 뿐이지 저는 장기간의 상승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자 그리고 연준에서도 오늘 새벽까지도 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블라드 연준 총재가 지금, 연준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건 금융시장에 한동안은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찬물을 끼얹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에서 디센트럴 랜드 안에다가 메타버스 상에 이제 구현해서 삼성 센터를 건립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프로젝트 네임이 837X다. 그래서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NFT를 거래를 할 수 있고 발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삼성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삼성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리고 하필 디센트럴 랜드일까요? 자, 어쨌건 그리고 되게 웃긴 거를 제가 이제 중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들어올 거다. 중국 코인은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고집을 피면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 디지털 통화 시험은 알리페이, 위챗 이중 독점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 되게 부정적인 얘기. 로이터 연합통신에 이게 나왔었는데 2021년 4월 26일 날 나왔어요. 예. 이게 정확히 엄청 오래된 뉴스죠. 사실은 2021년 4월 26일이니까 9개월 전 뉴스예요. 사실은. 근데 2022년 자 1월 달 들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위챗에서 CBDC 중국 위에나 CBDC를 추가를 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란 얘기였죠. 사실은.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보면은 CBDC를 출시 관련해서 은행 관계자가 디지털 위안화 결제가 더 이상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언론과 대화할 권한이 없으며 신원 확인을 거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위챗하고 알리페이 전면 CBDC 유통망으로 배제시키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상용화 시킬 거다. 그렇게 유통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엔트그룹과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의 지배력을 점점 약화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버젓이 이 얘기가 나왔죠. 위챗페이. 위챗에다가 중국 CBDC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유통시키겠다. 추가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리페이, 위챗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쓸 거고 이 CBDC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지갑에는 코인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언젠가는 개방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늦어졌을 뿐이지. 근데 어쨌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뭐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한국의 카카오페이, 인도에서 뭐 지금 보면 페이티엠이라고 인도 전역에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다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 알리페이가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다 연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근데 더 웃긴 건 중국 알리페이에서 행하고 있는 요 체인망에 R3라는 게 있거든요. R3. 근데 R3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XRP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현재 시세를 보고 뭐 이게 어떻게 될까 막 이 코인이 좋다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종으로 갔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흘러 갔을 때 나중에는 원 커런시가 될 거예요. 아마 하나의 단일 통화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연결될 거예요. 중국이 앞장서서 그걸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앞장서서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중국도 미국도 아니라 하나가 뭔가 하나가 그거를 다 통 싸잡아서 전 세계를 아마 뭐 정치 체계가 됐건 아니면 뭐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됐건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 아마 수익은 분명히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미리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98% 투자자는 큰돈 못 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벌 수도 없어요. 2% 안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예전에 얼마 전에 그 택배 하시는 분이 그 루나에 투자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몇십억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한 몇백억은 돼야 큰 돈이잖아요. 근데 누구나가 다 코인 투자를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아마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을 보고 내 흔들리는 마음을 보면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안 보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